이재명 대표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주자가 있다면 덜 주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임금 체제가 강고하기 때문에 강고하다. 쉽지 않다. 이재명밖에 없어요.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밖에 없고 등선 들러리밖에 안 될 것이다. 대단히 화가 많이 나 있긴 있는데 예. 광주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 그 자체에서 여기까지 온 건데 거기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집회가 열리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예. 비호하고 말이죠. 이런 거 정말 전 개탄스럽더라고요. 저는 일단 뭐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는 것 자체에 상당한 좀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광주 정신이라고 하는 게 독재에 맞서서 싸웠던 반독재 정신이라고 보거든요. 용광로 정신이라고 봐요. 어떤 획일적인 기준에서 어떤 반민주적인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지 찬성과 반대가 논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뭐 여론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용광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그 다음 단계의 어떤 광주의 정치를 보여주는 그런 단계로 나갈 수도 있겠다는 이런 뭐 희망을 좀 봤습니다. 예. 개엄 전날 대통령 부인이 국정원장하고 문자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래서 조태원 원장이 그 문자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억 못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겠죠. 기억 못할 리가 없을 겁니다. 탄핵 심판하고 무슨 직접적인 연관성이 나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약간 국민적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김건희 여사를 등장시켜서 전체적인 아마 탄핵에 대한 조금 직접적인 증거 이외에 예. 다른 뭐 부가적인 그런 효과를 좀 노린 게 아닌가.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추가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요구한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등에 대한 증인이 채택이 됐는데요. 오는 20일에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취소 신문도 형사재판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말 사이에 대통령 하야라는 말까지 오르내리기도 했는데요. 한 주간의 정치권을 전망해보는 정치 전망대, 오늘도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님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지난 주말이죠. 광주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 보수 성향의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 비상 기도회, 또 바로 옆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함께 열렸습니다. 뭐 여권에서는 광주가 좀 변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도 하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외인 부대를 동원한 집회다라고 해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최창렬 교수님은 지난 주말의 풍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광주가 변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여기에 그 외부에서 많이 온 것 같아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동원되고 많이 왔고 관광버스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이거야 뭐 지금 여기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 대구, 천안, 서울 각지에서 지금 오는 거니까 보수가 총 집결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총 집결한 집회다. 집회고. 예. 근데 광주에서 글쎄요, 광주라고 이분들이 얘기를 못할 건 아니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대한민국이고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급격히 광주에서도 이렇게 세가시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 심판을 앞두고 말이죠. 이 보수는 총 집결했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적법성, 절차성, 절차의 문제 이런 걸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헌재 절차 같은 거. 그래서 대단히 화가 많이 나 있긴 있는데 광주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5.18 정신이라는 데가 민주화 운동을 했고 그 사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 그 자체로 그 자체에서 여기까지 온 건데 거기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집회가 열리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말이죠. 계엄의 정당성을 얘기를 하고 이런 거 정말 전 개탄스럽더라고요. 개탄스러운 입장. 뭐 이름 얘기 안 하겠는데 이제 그 전모 씨 있잖아요. 자꾸만 너무 얘기해 주니까 더 점점 인물좀 예, 학원 강사 출신. 학원 강사. 예. 그 사람 말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고 말이죠. 뭐 계엄령이 아니라 10번의 계몽령이었다 이런 얘기하고 거의 제가 볼 땐 말이죠. 너무 이제 수위가 뭐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임계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래 봐야 곧 진압될 것이다. 곧 진압된다. 광주 그러면 사실 계엄, 전두환 계엄의 불법 계엄의 피해자가 아직도 계시고 또 민주화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거기서 열린 그 소위 말하는 보수 장애 집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뭐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는 것 자체에 상당한 좀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 80년 이것이 열린 장소가 금남로거든요. 저는 80년 광주항쟁의 어떤 상징적인 장소이긴 한데 저는 80년대 상황을 보면
계엄군 대 시민군 예.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어떤 정부의 어떤 권력에 의해서 어떤 뭐 총칼에 의해서 이제 우리 시민이 희생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 저는 광주 정신이라고 하는 게 그런 아주 좁은 의미에서보다는 독재에 맞서서 싸웠던 반독재 정신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광주의 정신은 저는 용광로 정신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좀 성숙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거. 언제까지 그 광주의 아픔, 광주 항쟁이라는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을 것이냐. 그래서 오히려 저는 광주에서 강기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집회를 불허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금남로에서 열리게 됐지만 그래서 보면 탄핵 반대 집회 오신 분들도 나름대로 탄핵 반대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게 되면 되고요. 또 50m 떨어진 곳에서는 그것이 잘못됐다.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졌거든요. 오래했던 아무런 물리적 충돌도 없었고 그렇다면 저는 광주에서는 결국은 좀 더 성숙된 예. 민주주의를 보여주고 그것이 오히려 광주의 정신이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광주에서는 일체의 어떤 반민주적인 거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어떤 획일적인 기준에서 어떤 반민주적인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지 찬성과 반대가 논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뭐 여론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용광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광주에서 오히려 탄핵 반대 집회 그리고 탄핵 찬성 집회가 아무런 물리적 충돌 없이 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어떤 광주의 정치를 보여주는 그런 단계로 나갈 수도 있겠다는 이런 뭐 희망을 좀 봤습니다. 예, 희망을 좀 보셨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그 헌법재판소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 변론이 추가가 돼서 이제 이번 주에 화목이죠. 이제 9차, 10차 이제 변론 기일이 더 열리고요. 또 한덕수 전 총리, 또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채택도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반대 측의 의견까지도 더 수용하는 이제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 내지는 또 언제쯤 그런 변론기일 요 심리가 종결될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뭐 이번에 김철현 교수님부터 할까요?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3명의 뭐 추가 증인을 받아준 상황에서 볼 때는 한 차례 정도 연기를 해도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마 내일 18일 날 증거조사 기일을 열고 25일 날 그럼 우리 이 추가 증인 3분에 대한 변론 그다음에 대통령의 어떤 최후 진술을 따지면 아마 다음 주 2월 27일 정도 되면 예. 최후 진술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이 다음 주 수요일 26일이거든. 다음 예. 26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 결심 끝나고 27일 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후 진술이 되면 어쨌든 헌재적인 어떤 심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예. 어떤 항소심에 대한 결심이 끝나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두 분에 대한 어떤 뭐 결과가 사법적인 결과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나올 이렇게 수 보입니다. 있다.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조태영 국정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계엄 전날 문자를 주고받은 게 또 인정이 됐는데 이거 포함해서 우리 최창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잘 알 수 있겠죠. 안보실장을 하다가 이제 국정원장으로 갔으니까 예. 알 수 있는데 계엄 전날 대통령 부인이 국정원장하고 문자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계엄에 관련된 문자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이제 유출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알 수는 예. 없습니다만. 그래서 조태용 원장이 그 문자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뭐 얼마나 문자를 했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기억 못하는 게 얘기를 안 하는 거겠죠. 기억 못할 리가 없을 겁니다. 그게 예. 자주 문자를 한다면야 일상적인 문자는 기억 못하죠. 안부 전화하고 그러는 안부 문자하면 기억 못하는 게 근데 당연한데. 정확하게는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글쎄,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닌데. 일부는 있었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당연히 예. 기억할 거예요. 기억 못하죠. 예. 그리고 일단 또 하나 이상한 게 그럼 문자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비어폰은 아닐 텐데. 근데 왜 문자를 갖다 보자고 안 그러냐? 그것도 좀 이해가 가요. 그럼 재판관들이 그 문자 좀 봅시다. 지우지 않았으면. 근데 그것도 안 하더라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럼 문자 내용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해요.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밝힐지 모르겠는데. 뭐 그 기록에 편철돼 있을 수도 있고요. 있을 수도 그거는 있을 예, 거예요. 우리 알 수가 없죠. 저는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 논란 이미 지나갔고. 그리고 또 하나가 조조 청장의 이 지금 신문조서에도 나와 있는 게 여인영 사령관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예. 체포하는 건데 유치하고 좀 해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 의원실도 쭉 불러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재명 무죄 판사다 라면서 김동현을 불러줬다고 진술을 했다고요. 조지호가. 예,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급하게 통화 와서 한동훈도 추가입니다라고 얘기했다고 이게 검찰 조서에 나와 있다고요. 아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런 말이 잘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우리 김철현 교수님은 그 조태영 원장 그 김건희 여사와의 뭐 문자 부분 이거 포함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이제 그
좀 우리 탄핵 소추인단에서 아마 그 부분을 이제 질의를 하던데 보니까 이게 저는 탄핵 심판하고 무슨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하고 조태용 원장 사이에 저는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두 번째 그 적절하냐 아닌지 하는 부분은 차외로 하더라도 예. 그 탄핵 심판에서 그 부분을 굳이 꺼내는 이유는 뭘까? 저 탄핵 소추인단에서 그냥 저는 그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약간 국민적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김건희 여사를 등장시켜서 전체적인 아마 탄핵에 대한 조금 직접적인 증거 이외에 예. 다른 뭐 부가적인 그런 효과를 좀 노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조태용 원장이 그 문자에 대한 어떤 내용을 밝혔거나 아니면 그 내용에서 나왔는데 뭐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으로 뭐 기억하는 어떤 게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허. 10일 3일 갑자기 이루어진 비상계엄 하루 전날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예. 과연 계엄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무엇이 있으며 그것이 아마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무슨 연관성이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이 탄핵 소추인단에서 그냥 김건희 여사를 등장시켜서 예. 그냥 전체적으로 아하. 아마 약간 이 탄핵 심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만 만들려고 했던 게 이미지 아닌가. 만드는 다른 용이다. 추가적인 질문도 전혀 없었거든요. 예. 우리 최창혁 교수님. 일리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말이죠. 계엄 절차의 위법성 여부예요. 예. 그게 국무회의 얘기 우리가 나눈 얘기. 그러니까 그날의 진실 뭐 전후로 그게 제일 중요한 그게 거죠. 중요한 거예요. 계엄을 이제 선포했는데 과연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켰느냐. 국무회의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의안도 예.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개의도 없었고 그 국무회의가 아닌 거예요. 예. 국무회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던 게 아니고 국무위원회 집합이 있었던 거예요. 집합. 예. 집합한 거죠. 그게 첫째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회와 선관위 정말 장악을 했던 것인가. 어허. 이거예요. 예. 체포를 그게 싹 다 잡아들여라. 이건 정치인 체포 지시.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정치인 체포 지시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철현 교수 말씀처럼 그럼 김건희 여사가 문자하고 하는 건 뭐 중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주자가 있다면 그냥 이름만 좀 한번 얘기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최 제가 볼때 교수님. 위협할 주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없다. 왜냐하면 예. 지금 김부겸, 김동연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예. 김경수 제가 볼 때 워낙 임각 체제가 예, 강고하기 때문에 강고하다. 쉽지 않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재명은 교수님도. 저건 이재명밖에 없어요. 아 경쟁자는 안 보이시고 이재명의 저건 이재명밖에 없고 예. 민주당이 결국 경선 들러리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들러리가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현 교수님, 최창렬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